네, 이번 주는 이벤트 주간입니다. 이제 주 중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하는 뚜렷한 관망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중요한 뉴스 헤드라인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관망세가 좀 짙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를 보면 소비자 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소비 심리 역시 그만큼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조지 소로스는 독일 경제도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아서 유럽의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또 중국발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약세를 맺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크게 정리해 오신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크게 좋았던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좀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지표 좀 살펴주시죠. 소비자 신용이 많이 감소했다고요? 네, 오늘 연준이 7월 소비자 신용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달에 27,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연율로는 1.5% 감소한 셈이 됐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 됐는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줄였고요. 합자금 대출 증가세도 줄였기 때문이다라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리볼빙 대출은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자동차 할부를 비롯한 비리볼빙 대출은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또 주교환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앞두고 보니까 달러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4개월 내 최저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FOMC라든가 독일 헌재의 ESM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주요 석회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주말에 5월 초 이후 최저치인 80.18위까지 빠졌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80.303까지 올랐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도 1.2781달러로 하락했는데 10일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기구 합법 여부에 대해서 판결이 좀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간밤에 보면은 뉴욕장에서 이 기술주 안에서도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어제는 인텔이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 이번에는 HP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인 슈레패커드가 기업 구조조정 규모를 더욱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P는 감원 규모를 2,000명 늘린 29,000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인원을 줄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HP는 전체 직원의 8%인 27,0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구조조정 비용은 회계연도 2014년까지 당초 예상했던 35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HP는 73년 기억 역사상 최대의 분기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유로존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를 비롯해서 간밤에 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제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업계 대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지 소로스가 유럽의 경기 침체가 6개월 안에 독일로 확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로스는 오늘 베를린에서 연설을 가졌는데 실업률 상승과 함께 재정 감축으로 유럽이 더욱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유로존에서 이는 이미 현실이 됐고 앞으로 6개월 안에 독일에도 이 같은 여파가 미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연착륙이냐 이제 경착륙이냐 그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표가 되는 지표들 줄줄이 다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예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은 8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수출 증가율 1%보다는 향상된 수치입니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2.9% 증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6% 줄었습니다. 역시 3.5%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지난 7월 수입은 4.7%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역 수지는 좀 늘었지만 제조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네, 중국의 8월 무역 수지액자는 26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179억 달러보다는 좋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역 흑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앞서서 9일 공개된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3개월째 둔화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에 그쳤었고요.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1,5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일제히 승인했습니다만 중국 제조업을 비롯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도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밤에 시작에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수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흐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정리해 보시죠. 박남숙 기자입니다.